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다들 행복한 토요일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쉬면서 재미있게 주말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를 선호하지만 뭐랄까요? 간혹 SCHD ETF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 간혹 배당 성장보다는 인덱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둘 다 너무 좋은 ETF라서 사실 뭐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약간 배당 현금 흐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SCHD ETF에 투자를 할 것이고, 꾸준한 주가 성장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추종하는 부 ETF에 투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S&P 500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 잘 알려진 ETF 지수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저희 포트폴리오를 잠깐 오픈하자면 저는 부 ETF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이유는 당연히 주가 상승장에서 소외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12%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와 SCHD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부 ETF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의 2월 17일 종가 기준 가격은 374.22달러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존 보글의 뱅가드에서 SP와야 경쟁하기 위해 런칭한 ETF입니다. 추종하는 벤치마크는 S&P 500 인덱스이죠. S&P 500 인덱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PLG 글로벌 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S&P 500 인덱스는 미국의 각각 대형주의 자산 가치들을 각각 최고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측정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500개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섹터들을 걸쳐 있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대략 80% 미국 자산시장을 자본화시킨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미국의 금융정보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S&P 500의 벤치마크된 인덱스가 15.6 트릴리언 하나로 대략 2경 280조 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이고 전 세계에서 추정하는 최상의 벤치마크 지수인 것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그의 오른팔 찰리 먼거도 S&P 500 인덱스 지수를 개인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부나 스파이 혹은 IVB 3대 S&P 500 지수를 따르는 지수 ETF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는 표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액티브한 매니저들 중 21년 중에 18년 동안 50% 이상 매니징한 펀드들이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다는 표입니다. 그만큼 그냥 개인들은 지수를 사 모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전세계 주식 시가총액에서 49% 정도에 해당되는 자산이 S&P 500인 것은 참 놀랍기도 합니다. S&P 500의 구성 요소 및 가중치 방법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대형주로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유동성이 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과 매출액이 높고 섹터별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과정으로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GISC 섹터 클래시피케이션 GISCS 세계산업 분류 기준 안에 수치화된 섹터 분류 방식으로 각각의 섹터, IT 헬스케어, 금융 필수 소비재, 통신 산업재, 임의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원자재 등을 잘 나눠서 지수를 만듭니다. 그렇게 지수화된 S&P 500 지수 인덱스 자산은 연평균 11.1%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수 설명만 해도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우선 그렇게 구성된 지수를 바탕으로 출시된 부는 출시일이 2010년 9월 7일에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용 수수료는 0.03%로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당은 분기별로 배당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운용 규모는 2,810억 달러 정도로 365조 3천억 정도로 우리 우선 SC와 비교를 하면 대략 6배의 자산 운용 규모이죠. 처음 운용 시작한 2010년부터 투자를 진행했다면 총 262%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을 겁니다. 참고로 SC는 195% 정도인 걸 보면 대략 7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부의 투자 방법은 당연히 S&P 500 지수를 따르고 특히 대형주 위주의 투자와 당연히 액티브 펀드가 아닌 패시브로 펀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운용 수수료와 추종하는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Price to Book Value 즉 PBR은 4.09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조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역사적 평균치가 2.81 정도라고 하면 다소 높은 거죠.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PBR이 1 미만이면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인데 그 회사를 전부 이제 팔았을 때 돈이 남는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규모에 비해 PBR이 낮은 기업은 장부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므로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PBR이 0.89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외국인 자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사들이고 있기도 하죠. 어쨌거나 S&P 500의 PBR은 과거 평균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ROE가 23.3%로 상당히 높은데요. ROE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리턴 온 이쿠이티로 투자한 금액 대비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10억을 쓰고 1억을 벌어들이면 ROE는 10%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ROE가 13.92%라고 한다면 S&P 500의 ROE 평균 23.3%면 뭐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고 보면 되죠. 어쨌거나 섹터 구성을 보면 1위가 IT, 2위가 헬스케어, 3위가 금융, 4위가 임의소비재, 5위가 산업, 6위가 통신, 7위가 필수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홀딩스 기업들을 보면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4위가 아마존, 5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근데 5위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이 애플이라면 사실 애플 비중이 6%보다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6위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7위가 존슨앤존슨, 8위가 엑소모빌, 9위가 JP모건, 10위가 엔비디아. 총 10개의 기업이 25.2%라고 하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11%라고 하면 정말 2개의 기업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부의 배당을 보면 1.59%로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평균 시가 배당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3년 평균 2.2%, 5년 평균 6.47%, 10년 평균 7.69%로 배당을 계속 올려주긴 했습니다. 주로 부와 SC의 큰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배당 성장률 쪽에서 부가 SCH에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SC의 투자자들이 그것에 장점을 두고 배당 성장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 ETF의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부가 10년간 투자를 했을 때 0.5%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둘 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SC가 100개의 기업 정도에 투자하고 부가 500개의 기업을 투자하고 리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양념반 후라이드반 개념으로 두 개의 ETF를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섞어서 운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섞는다면 SC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주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분산이 적절하게 되겠죠. 저번에 SCHD ETF와 어울리는 자산들 중에 기술주를 대거 포함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단 링크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보다는 QQQ를 같이 섞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SCHD에 몰빵을 해도 된다는 주의이지만 사실 투자의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달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인데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와 SC를 같이 병행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 채권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